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시와 심리학이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시만 있는 시집이 아니고 또 심리학을 설명하는 심리학 책도 아닌 이 두 개가 결합된 시심리학 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시만 있는 시집이 정말 좋고, 또 시를 읽으면은 마음이 깨끗하게 빨래하듯이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데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읽혀지지 않는 그런 시도 있고, 또 이 시를 통해서 내가 좀 더 고차원적이고 좀 더 깊은 그런 통찰을 받고 싶은데 이게 잘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목표가 뭐냐 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시도 있고, 근데 그 시 다음에는 이 시를 설명하는 심리학의 이론으로 설명해주는 그 글도 함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책의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혹은 체계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프롤로그, 머릿말이죠. 에필로그에도 이 책에 마무리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을 보여주는데, 프롤로그에 요 시가 보입니다. 오늘을 살기로 했다. 첫 문장을 딱 읽자마자 바로 이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심리학의 핵심인 now and here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생각은 세 개의 시간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상황을 생각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라는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오지 않는 미래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또 오지도 않은 미래로 날아가서 갑자기 불안해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곱씹는 부정적인 과거의 생각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침습적 반추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머무르면서 현재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디프레션, 우울이라 그러고, 그게 너무나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까지 있다면 요거는 디스오더라는 우울장애라는 진단까지도 받죠. 그리고 오지도 않은 미래로 가서 불안해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앵자이티 디스오더라고 해서 이제 불안장애라고 하거든요. 오지도 않은 미래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머리는 이 감정과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지금 이 순간의 내 몸과 함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이 이동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감정과 우리 몸, 신체 중에 가장 빨리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과거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미래로 달려가면은 감정도 따라서 뒤따라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로 가든 미래로 가든 지금 이 순간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는 우리 신체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는 원래 생각과 감정이 같이 있어야 그 순서가 맞죠. 오더가 정확하게 순서가 맞는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한 공간에서 한 시점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첫 번째 보면 오늘을 살기로 했다. 그리고 다짐이죠, 다짐. 그리고 두 번째, 오지 않은 내일의 섣부른 기후에. 분명히 오지 않은 곳에 내가 미리 달려가가지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는 행동은 오직 불안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내년에도 저러면 어떡해? 내후년에도 또 저러면 어떡해? 라는 불안이죠. 그래서 여기는 불안. 이게 anxiety disorder인데, 이 anxiety가 불안인데, 여기 ANX의 etymology, 어원이 이게 어떤 고리를 이렇게 후킹, 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미래에 이 생각, 저 생각을 미래에 이렇게 걸어두는 게 불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미래에다가 걸어놓은 것이 많으면 거기에 초점에 맞춰서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불안입니다. 불안은 총 7가지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불안해하는 범불안이 있고, 그리고 뭐 학교 가는 길에 뭐
개가 무서워서 학교 안 간다. 그러면 특정한 뭔가 하나가 불안을 유발한다면 그런 specific, 그러니까 특정 공포 불안이라 그래서 물만 두려워한다. 이게 나의 불안을 이야기한다면 아쿠아포비아처럼 그 물에 대한 공포고, 그리고 혈액 주사 공포증도 있어요. 첨단 공포증이라고 뾰족뾰족한 거 못 보고 또 동글동글한 거 보는 황공포증처럼 또 고소공포증도 있고, 이렇게 뭐 특별한 하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특정 공포 불안이 있고, 또 넓은 곳에 못 갑니다. 넓은 장소에 못 갑니다. 넓은 어떤 많은 대인들하고 함께하는 어떤 장소에 못 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광장 불안이라 하고, 또 학교나 뭐 직장인들이면 직장이나 거기서 발표를 하고 뭔가가 내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뭔가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수행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칭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회 불안. 옛날에는 대인 공포증이라 했는데 이게 일본어식 한자어라 그래가지고 대인 공포증이라는 용어는 다 없어지고 지금은 사회 불안 장애라고 하는데, 그런 사회 불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연예인병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 공황장애도 있고, 공황장애는 이제 심장이 뛰어서 심장이 멈춰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심장과 관련된 신체적 불안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없었는데 진단에 껴 들어간 불안이 있어요. 그게 분리불안과 선택적 함구증 불안, Selective Mutism Disorder라 해서 집에서는 말하는데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엄마한테는 말하는데 다른 타인들한테는 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적 함구증 불안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나는 오늘을 살기로 했다. 다짐이죠. 그런데 오지 않은 미래의 섣부른 기후에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하고 아직 거기 가서 나는 내가 실제로 안 아플 수도 있는데 병원 가서 의사분한테 물어봤을 때 괜찮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되는데, 소리를 들어도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저 사람이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막 병원 쇼핑 다니는 이런 그리고 실제로 지나가면 그 개는 나를 위협하려는 거 아니라 본인 장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건데, 지나가면 울지도 않고 달려오지도 않는데 내가 지레짐작 섣부른 어떤 그 두려움이나 기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아프지 않기로 했다. 결국에는 오늘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아프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나 미래로 나는 미래로 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다짐이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의 그 시9에 이어지는 두 번째 시의 어떤 덩어리에서는 보통 우리가 1년, 2년, 연이라고 말을 하는데 스탠자 1년, 2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한 덩어리의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나는 불안해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오늘을 살기로 했다. 왜? 똑같이 이어지는데요. 오지 않은 내일의 행복을 담보로. 뭐 마냥 내년이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참다 보면은 뭐 한 10년 후는 좋아지겠지. 이렇게 계속 모아가다 보면은 한 30년 후는 뭐 좋아지겠지. 이런 내가 담보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행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을 아파하고 지금을 오히려 견뎌내려고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보통 많이 있죠. 그래서 내일의 행복을 담보로 오늘이 슬프지 않기로 했다. 그 말은 내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견딘다. 우리가 이제 보통 견디다. 보통 어떤 거를 구분을 하라고 하냐면은 보통 견디다라는 단어랑 참다. 우리가 견디다, 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견디다, 참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견디는 것은 외부의 조건에 있어서 내가 압박감을 받는 거를 이걸 견디는 거고, 내 내부,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참아내는 거, 이거를 참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방향성을 구분을 하긴 하는데, 우리는 살면서 두 개를 구분해야 견뎌내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 나한테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심지어 가족. 그래서 이제 이호선 정신과 의사의 가족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최명기 정신과 의사분의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라는 책을 좀 읽어보라고 권해드렸었는데요. 그런 책들 보면 오히려 가족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명분 하에 그냥 다 이해해주겠지, 다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설명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게 바로 더 위험한 것이 가족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조차도 칼과 같은 말을 쓰거나 그런다면은 그러면 계속 견뎌야 될까요? 아니에요. 최대한 멀리하고 최대한 거리감을 두는 게 좋죠. 정말 저는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조차도 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짧은 시간만 보내셔라. 건강한 가족 체계가 있으면 시간을 같이 하면서 회복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 어떤 연고 같은 그런 가족도 있지만, 건강한 내 마음에 오히려 칼집을 내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다가가지 않는 것이 훨씬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그런 아픔도 견뎌야 되고, 또 내 내부에서 언제든지 올라오는 그 과거의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픔들도 내가 내 스스로 과거의 것을 누릴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건강하고 아주 단단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생각의 기준, 감정의 조절력, 그 다음에 행동의 패턴이 있어야 되겠죠. 건강한 패턴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나도 모르게 우리 인간들은 자극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해요. 술, 담배, 게임, 도박, 지금 이 시대는 마약까지.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이제 더 이상은 아니죠. 그리고 관계 중독, 이런 것들도 다 중독에 해당되는데, 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놀랍게도 그만큼 허무해지는 것도 강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썼겠죠. 그러면 많이 쓴 거에 외부적으로는 내가 나와의 관계를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나와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물질적인 걸로 내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쇼핑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프롤로그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이 시스템, 이 모든 장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를 주고, 이 시에서 나오는 심리학적인 분석, 누가 몇 년도에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서는 이러이러한 통찰을 주고, 그 통찰을 통해서 이 시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실 책입니다. 이 책은 저와 조주희 선생님이 같이 썼습니다. 제 책이라서 훨씬 더 좀 확신을 가지고 좀 얘기했는데요. 페이지도 길지도 않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 한 권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책을 필사를 좀 하고 싶은 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또 추천드립니다. 책 모든 한 줄 한 줄 한 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그래도 추천드립니다. 가볍게 읽고 싶은데 깊은 통찰이 얻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추천합니다. 당당하게 추천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